인간은 개인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작가의 성격을 반영하듯 인류의 일원임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은 더욱 북돋아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개별성의 발전과 비례해서 사람은 스스로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충만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 개인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한다면 사회 역시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다른 요소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강력한 요소가 있다면 적절하게 억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억압은 인간 발전의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기질을 억제하면 자기 발전 수단은 잃게 된다. 그러나 타인의 발전을 막는 내면의 이기적인 요소를 억제하면 사회적 요소가 새롭게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다. 타인을 배려하는 엄격한 정의의 규칙을 따르게 되면 타인의 이익을 목표로 삼는 감정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여 어떤 행동을 제지한다면 거부감만 자랄 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은 발달하지 못한다. 말없이 따르도록 하는 버릇이 들면 성격 자체가 단조롭고 둔감해진다. 사람이 자기 성향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어느 시대건 이런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느냐에 따라 후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폭정으로 악명이 높아도 각자의 개별성 발휘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체제가 인간의 개별성을 짓밟는다면 그것이 신의 뜻이든 율법의 집행이든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독재 체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성은 발전과 같은 것이고 오직 개별성을 잘 키워야만 인간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으니 이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이쯤에서 정리할까 한다. 우리 삶에서 인간을 각자가 이룰 수 있는 최선 또는 그의 최대한 가까이 이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반대로 이를 가로막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주장도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발전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 즉 자유를 열망하지 않고 자유의 향기에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지적인 측면의 어떤 이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첫째, 나는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 삶에서 독창성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과거의 진리가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된 때를 간파한 사람만 소중한 것은 아니다. 남이 하지 않은 관례를 처음 만들고 더 발전된 행동, 더 높은 수준의 취향과 감각을 선보이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 세상을 모든 측면에서 이미 완벽한 상태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극히 소수만이 새로운 실험을 주도할 뿐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 세기를 따라간다면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소수야말로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다. 이들이 없으면 세상은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좋은 것도 잘 유지 발전시킨다. 뭔가 새롭게 해야 할 게 없으면 인간의 지성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 옛것을 따르는 자가 왜 따라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그 일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일까? 최고의 이론과 관례라는 것이 너무 쉽게 도식적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샘솟는 독창성으로 기존의 이론과 관례가 그렇고 그런 구습으로 굳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기존의 전통은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가하는 최소한의 충격에도 버티지 못한다. 비잔틴 제국이 보여주듯 문명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 천재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진리다. 그들을 보호하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천재는 오직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천재는 그 속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인적이다. 그래서 사회가 쳐놓은 작은 그물, 즉 개인을 제 기분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더 어려워한다. 그들이 제재를 두려워한 나머지 억지로 그 틀 속에 사는 걸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한다면 사회는 천재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천재들 가운데 강한 성격의 누군가가 자신들을 둘러싼 족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들을 평범함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시도하는 사회를 위한 표대가 될 것이다. 천재의 중요성과 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론상으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두가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나는 이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시를 쓰고 멋진 그림을 그리는 천재에게 호의적이다. 그 생각과 행동의 독창성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독창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독창성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독창성이 천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 의미를 안다면 독창성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독창성이 그들에게 해주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도 독창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의 좋은 것들은 모두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독창성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세상에는 여전히 독창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최대한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독창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그것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